우주를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수학 말고 완전히 새로운 수학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인용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학은 실험 비용이 저렴한 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대한 입자 가속기 같은 비싼 장비 없이도 수학자는 오직 머릿속 생각만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험인 셈이에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 테렌스 타워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그가 설명하길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대요. 수학자, 전기공학자, 통계학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니까 MRI 데이터를 처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이 탄생한 거죠. 그 덕분에 지금의 MRI가 훨씬 더 정밀해진 거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방금 그 협력이 가능했던 건 사실 수학이 가진 두 가지 얼굴 덕분이에요. 바로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이죠. 이걸 뭐라고 할까? 동전의 양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당장 쓸모가 있든 없든 추상적인 패턴을 파고들어요. 이게 바로 순수 수학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응용 수학입니다. 서로 정말 다르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죠. 수학자들이 쓰는 아주 재밌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토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난감 모델이죠. 왜 이런 걸 쓰냐면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맨날 농담처럼 말하는 구형소 가정이 딱 그런 겁니다. 소의 복잡한 특징은 다 빼고 그냥 공모항에 소가 있다고 치는 거죠. 좀 황당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해야 문제의 진짜 뼈대를 볼 수 있거든요.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이 말이 딱 그 얘기입니다. 일단 소는 구형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단순화를 하고 나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다리 길이는 어떻고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처음부터 다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 전에 이 문제의 이론적인 한계, 그러니까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규칙 하나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혼돈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이제 순수 수학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단순함이 어떻게 수학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미해결 문제 중 하나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콜라츠 추측이라는 문제입니다. 별명은 우박수 미스테리고요.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아무 숫자나 하나 골라보세요. 그 숫자가 만약 짝수면 2로 나누고요. 홀수면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값으로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서 5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5는 홀수니까 3을 곱하고 2를 더하면 16이 되죠. 16은 짝수니까 2로 나누면 8, 또 나누면 4, 2, 그리고 마침내 1이 나옵니다. 일단 1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4, 2, 1, 4, 2, 1 이 고리에 딱 갇히게 돼요. 어때요? 진짜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테스트해봤어요. 저기 보이는 숫자, 100경이거든요. 저 숫자까지도 전부 다 결국에는 1로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모든 숫자가 그럴 거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숫자를 컴퓨터로 다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요. 증명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리학자 유진 위거너가 말한 수학의 불합리하게 효과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라츠 추측처럼 그냥 숫자 놀이 같고 솔직히 당장 어디다 써먹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순수한 수학 퍼즐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800년대에 수학사들이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평행선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런 당시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지적인 유희였죠. 그런데 100년 뒤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는데 중력 때문에 휘어진 시공간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쓸모없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완벽한 언어가 되어준 겁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결국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거의 수학이 오늘날의 우주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줬다면, 과연 미래의 우주를 이해하려면 어떤 수학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학이 힘을 잃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랙홀의 가장 중심부, 그 특이점이라 불리는 곳, 아니면 우주가 탄생한 빅뱅의 바로 그 첫 순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요, 우리의 물리 법칙이랑 수학 공식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무한대라는 에러 메시지만 띄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엄청난 미스터리들을 풀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수학,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그저 쓸모없던 상상이었던 수학이 아인슈타인에게 시공간의 언어를 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가 보기엔 그저 이상한 숫자놀이처럼 보이는 순수한 수학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게 내일의 우주를 설명할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과연 다음 수학적 돌파구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